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동네 구석구석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로는 꽤 젊은 편이지만 오래전부터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게 꿈이었기에 일찍이 꿈을 이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마을버스 기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성인이 되고부터였지만 돌이켜보면 마을버스에 대한 은근한 애정은 어릴 때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버스로 갈 수 있는 곳들도 마을버스가 근처까지 가면 좀 돌아가더라도 늘 마을버스를 선택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버스의 생김새가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고, 넓지 않은 내부에 옹기종기 모여 탄 사람들이 기사님과 때로는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했어요. 저는 어릴 때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살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아는 분이 서울의 공장 일을 소개해 주셔서 홀몸도 아닌데 일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만삭이 될 때까지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공장에서 불편한 자세로 온종일 일하며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생하셨죠. 제가 퇴원하던 날도 어머니는 공장에 계셨다고 해요. 공장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느껴져 길바닥에 주저앉으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무사히 제가 태어났지만 산후조리도 없이 출산 후 며칠 되지 않아 다시 공장으로 일을 나가셨죠. 그래서 어릴 때를 떠올려보면 어머니는 항상 공장에 계셨어요. 어릴 때 집에 오면 늘 좁은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친구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밥하는 법과 라면 끓이는 법을 배워야 했죠.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했지만 집에 마땅한 장난감이 없어서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흙을 다져서 자동차 흉내를 내고 가끔 학교 뒤편에 공사 후 남은 벽돌을 주워와 자동차인 척 놀이를 했죠. 학교가 끝나면 다른 아이들은 학원이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운동장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이들과 공감할 만한 내용도 크게 없다 보니 학교에서도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 남편 없이 저 때문에 더 힘들게 일을 하셔야 하는 어머니가 늘 감사하고 안타까웠어요.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밥을 굶거나 입을 옷이 없거나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못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야. 엄마, 나 공부하는 것도 싫어해요. 일하고 돈 버는 게 훨씬 좋아요.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대학에 갈 순 없었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에 간다고 해도 생활비도 들어가고 제가 수업을 듣는 동안 돈을 벌지 못하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권이어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마침내 저도 엄마를 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뿌듯했어요. 회사는 일도 많고 현장에 나갈 때면 덥고 춥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꿋꿋하게 버텨내려 노력했습니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윤 씨, 여기 이거 철자가 틀렸잖아. 이걸 몰랐어? 역시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가 봐. 죄송합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사사건건 저에게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로 무안을 주곤 했습니다. 상윤 씨,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대학을 안 가서 이런 사회생활도 모르는 건가? 제가 실수한 건 제 잘못이니까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선후배 관계의 예의라고 하면서 과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따르는 비율이나 술게임을 모른다고 대학을 못 가서 그런 거 아니냐는 타박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제가 그만두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인지 괴롭힘과 무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그래도 1년만 지나면 정규직 전환도 해주고 연봉도 올려준다는 이야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성현 씨, 오늘 회식할 거니까 이따가 근처에 식당 좀 예약해줘요. 삼겹살집으로요. 회식이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얼마 전에 입사한 주연 씨 알지? 오늘 정규직 계약했다. 그래서 축하 파티. 네, 주연 씨라면 올해 입사한 계약직 맞아? 맞아. 입사한 지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계약직 신입이 정규직을 달았다는 이야기에 저는 바로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똑똑,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윤 씨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주연 씨가 오늘 정규직 계약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야기가 벌써 그렇게 퍼졌어? 맞아요. 오늘 오전에 했지. 원래 계약직은 1년이라고 처음 입사했을 때 그러셨는데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 1년 넘었는데 정규직 못했는데 주연 씨는 3개월 만에 정규직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인사 담당자는 한숨을 푹 쉬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러 온 거네. 상윤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속물이다. 고등학교가 졸업해서 아무것도 없는 친구 회사 데려다가 일 가르치고 월급 줬더니 이제 정규직 안 된 거로 따지고 싶어? 그게 아니라 주연 씨는 대졸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정규직 된 거예요. 원래 우리 회사 규정이 그래. 대졸자는 정규직 계약도 연봉도 달라. 아무래도 대학에서 더 배웠으니까 고졸이랑은 다르지. 과장님, 주연 씨 입사했을 때 한 달이 지나도록 물건 발주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 갈 때도 실수도 잦아서 매번 제가 같이 가야 했어요. 대체 대학에서 뭘 더 배웠길래 고졸이랑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그래서 뭐 억울하기라도 하다는 거야? 회사 방침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럼 대학에 갔었어야지. 상윤 씨가 대학 안 간 게 내 탓이야? 아님 홀어머니의 집안 가난한 게 내 탓이야? 지금 정규직 계약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봤자 본인만 불이익이야. 얼마 남지 않은 정규직 계약을 위해 저는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섣부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이래서 온전한 부모 없는 애들은 거기다 배운 것도 없으니 억울했습니다. 잘못을 한 건 제가 아닌데 왜 제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결국 저는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책임감 없는 놈,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등등 온갖 욕설이 오면서 지금 출근하면 봐주겠다, 정규직 안 할 거냐, 등등 회유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차라리 속이 후련했습니다. 어차피 저곳에서 정규직을 한다고 해도 늘 대학을 나온 다른 동료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겠죠. 아들, 오늘 출근 안 하니? 당분간 휴가야. 내가 일을 너무 잘해서 그동안 못 쉰 거 안 바쁠 때 쉬라고 하네. 어머 정말 너무 좋은 곳이네. 우리 아들이 야무지고 성실하긴 해. 그분들도 그걸 알았나 보다. 그 후 이곳저곳 취업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경력 1년 정도가 다인 20대 초반이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왜 대학은 안 갔냐였어요. 그나마도 고졸은 면접 연락조차도 안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영 통지서가 나왔고 저는 입대 전까지 잠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근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입대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해 드렸죠. 다행히 그것은 제가 대학을 나오든 나오지 않았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벽돌과 흙을 나르는 데는 대학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했어요. 오히려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도와 힘든 일을 한다며
다들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훈련소 입소일, 저는 그동안 일했던 돈 중 일부를 모아 어머니에게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저 잘 다녀올게요. 엄마도 건강하게 있어요. 아이고, 너 필요한 거나 사지 뭐 하러 이런 걸 샀어요. 저 입대하면 이제 집에 엄마 퇴근 시간에 따뜻하게 해놓을 사람도 없잖아요. 춥다고 너무 아끼지 말고 늘 건강이 우선이에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너야말로 건강하고 다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잘 다녀와야 한다. 어머니는 눈물을 겨우 삼키며 제가 선물한 목도리를 손에 꼭 쥐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는 면회를 오려고 하셨지만 강원도까지 너무 먼 길을 오시는 어머니가 걱정돼 저는 늘 잔소리했습니다. 엄마, 무겁게 뭐 하러 이런 걸 또 들고 왔어요. 무겁기는 뭘? 우리 아들은 더 힘든 일 하는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도 참,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요. 쉬는 날 친구들도 만나고 편하게 좀 쉬시지. 엄마는 우리 아들 얼굴 보는 게 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다가온 제대 날, 어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저를 무척이나 반기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어머니께 편한 운동화 한 켤레 사드렸어요. 엄마, 원래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이렇게 꽃신을 신겨준대. 아들, 이런 건 여자친구한테나 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없는 아들 위해서 우리 여사님이 대신 받아주세요. 제대 후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전에 일하던 공사장의 반장님이 현장에 불러주셔서 바로 일하게 됐습니다.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과 새벽 출근, 고된 업무였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으로 다녔어요. 또 업무 강도가 센 만큼 돈도 크게 들어왔죠. 그러다 집 근처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고정으로 일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같은 마을버스를 타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마을버스를 거의 매일같이 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이 첫 번째 출발지여서 매일 정류장에서 아무도 타지 않은 마을버스의 첫 승객으로 오르면 기사님께서 늘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첫 손님이네요. 그러게요. 아침 일찍인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손님분처럼 새벽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생색낼 수 있나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거의 매일같이 기사님과 마주치면서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항상 버스를 오르고 내리는 승객들에게 친절한 기사님을 보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마을버스를 운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마을버스 좋지. 아들, 어릴 때부터 마을버스 좋아했잖아. 운전기사도 운명인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에 힘입어 친해진 기사님에게 저도 마을버스 운전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사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우선 공사 일을 계속하면서 버스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며 면허증을 취득했어요. 또 연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취업교육기관을 이용하면 좋다고 해서 기사님의 추천을 받아 교육받으러 다니기도 했죠.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 다른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터라 생각보다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꿋꿋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 저는 젊은 마을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기사님들 사이에서 꽤 어린 편에 속해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 귀여움도 받고 가끔 저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있어서 동네 친구도 생긴 것 같다 여러모로 좋았어요. 운전이라는 게 돌발 상황도 많고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보니 여러 사건 사고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들의 발이 되어주며 느끼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또 많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다시 고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생겼다는 것도 매우 좋은 점이었고요. 덕분에 어머니도 나이에 비해 힘들었던 공장 일을 조금씩 줄이셨습니다.
그만두라고 이야기해드려도 나중에 저한테 손 벌리기 싫다며 노후 자금은 자기가 모으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친절하고 운전도 잘한다며 승객들에게 인기 있는 마을버스 기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더 예쁘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할머니께서 자기가 꼭 줘야 할 것이 있다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면서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시간에 맞춰 운행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집이 여기 앞에 금방이야. 잠깐만 기다리면 돼. 잠깐만 다른 승객분들도 계신데. 아, 글쎄 잠깐이면 된다니까 잠깐만 기다려. 꼭이요. 가기만 해. 아주 그러더니 5분 정도 걸렸을까? 할머니께서 비닐봉지에 갓 쪄낸 따끈한 옥수수를 한 봉투 가득 들고 나오셨어요. 이거 먹어. 아주 젊은 청년이 맨날 비리비리해가지고 운전한다고 밥도 제때 챙겨 먹지도 못하지. 이거 여기 옆에 딱 놓고 손 빌 때마다 먹어. 여기, 승객들도 다 하나씩 먹고. 제 전용으로 한 봉지를 저한테 내미시더니 승객들한테도 새노란 옥수수를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간다며 쿨하게 내리시는데 그거 참 황당하면서도 이런 애정과 따뜻함에 내가 이 일을 선택했지 싶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을 갔는데 버스가 늦게 와서 기분이 상하셨는지 한 아저씨가 화를 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자 입구에 앉아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아까 할머니가 건네주신 봉투에 옥수수 하나를 아저씨께 내밀었어요. 저 청년은 잘못이 없어. 여기 맨날 타는 할망구가 이거 나눠줘야 한다면서 자기 집에 갔다 온다고 절대 출발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지. 뭔가요? 아니 그래도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는데 이렇게. 여기, 이거 먹어보게. 이거 보통 옥수수 맛이 아니야. 왜 다른 사람들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가져다 줬는지 알겠단 말이지.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아저씨의 손에 옥수수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더니 뒤이어 탄 아이 어머니와 아이에게도 옥수수를 내밀었습니다. 다행히 낮 시간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그 뒤로 타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화를 내신 분이 없었지만 버스에 오르니 모두가 옥수수를 먹고 있는 광경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비닐봉지 안에 옥수수가 동날 때까지 새로 타시는 분들에게 옥수수를 나눠주셨죠. 작은 마을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따끈따끈한 옥수수를 먹으며 서로 웃고 있는 모습은 오래도록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가지고 회사로 돌아오자 선배 기사님들이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벌써 그때인가 상윤이 오늘 운행 지연 좀 됐겠는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옥수수 주신 할머니 매년 초당 옥수수 나오는 때면 한가득 쪄서 동네 사람들도 나눠주고 꼭 우리 마을버스 기사님이랑 손님들도 나눠주거든. 근데 꼭 그렇게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주신단 말이야. 그래 집에서 가지고 나오셔도 되는데 참 그 할머니 여동생분이 강원도에서 옥수수 농사를 하신대. 그래서 이맘때면 항상 그렇게 옥수수를 한가득 보내주신다나 봐. 할머님 혼자 지내시니까 주변에 그렇게 항상 나눠주시는 거지 항상 그렇게 바로 먹을 수 있게 쪄서 나눠주시는 정성도 정말 대단하셔. 알고 보니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거더라고요. 나누어 먹을 사람이 없어 손수 쪄서 주변에 나누신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걸 굳이 쪄서 나눠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선하고 따뜻해서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다른 귀여운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정차했는데 웬 강아지가 폴짝 뛰어오르더니 버스에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 탔나 싶어서 내릴 시간을 주려고 잠시 정차한 채 기다렸는데 글쎄 이 녀석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왜 출발하지 않느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운데쯤으로 가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저와 승객들은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지만 그 녀석만 태연하게 출발을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운행을 마치고 주인을 찾아주든지 해야겠다 하며 노선을 돌고 있는데 한 정류장에서 그 강아지가 내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승객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뒤를 쫓아갔는데 글쎄 정류장 근처의 꽃집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쫓아 들어갔더니 한 여성분이 강아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초롱아, 여긴 어떻게 왔어? 무슨 일이야? 여성분은 연신 놀라며 강아지를 쓰다듬고 그 녀석은 거기까지 찾아간 자신이 뿌듯했는지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며 그 여성분의 얼굴을 핥고 있었어요. 누구? 저 그 3번 마을버스 기사인데요. 그 강아지가 아까 슈퍼 쪽 정류장에서 타더니 갑자기 뛰어내려서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정말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저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무사하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 중에 잠깐 내린 거라. 그럼 저는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후다닥 차로 돌아갔습니다. 뭐야? 강아지는 제가 빈손으로 돌아오니 어르신들께서 궁금하셨는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꽃집 사장님네 강아지래요? 그 녀석 참 여기 자기 혼자 버스 타고 찾아오고 여간 똑똑한 게 아니네요. 상윤이 마을버스가 안전운전인가? 아주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버렸나 보구만. 그러게 어쩜 강아지가 마을버스를 다 타고 거참 우리 집 강아지도 좀 저렇게 똑똑했으면 버스가 다 모여? 우리 집 강아지는 말이야 강아지 얘기로 어느새 버스 안에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유쾌하게 웃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며 마치 원래 다 함께 버스에 탄 사람들처럼 신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꽃집 사장님이 자기 몸만한 가방을 가지고 마을 버스에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그 꽃집에서 강아지. 네, 기억나요? 강아지는 괜찮죠? 네, 여기 알고 보니 가방 안에는 그날 뚝 부러지던 강아지 녀석이 누워 있더라고요. 오늘은 너 혼자 탄 게 아니구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꽃집 사장님은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 앉아 제게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프리저브드라고 말린 꽃이에요. 상하는 거 아니라서 보관도 쉬워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당연한 건데요. 뭘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집에 가서 쇼핑백을 열어보니 꽃과 함께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초롱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인사로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요라는 메모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 저는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 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꽃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일을 도와드렸고 꽃을 더 잘 팔기 위해서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따고 근처에 꽃집을 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반려견인 초롱이는 어머니와 함께 출근하는데 그날은 쉬는 날이라 함께 집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당 문을 잠깐 연 사이 쏜살같이 뛰어나가 그 근처를 다 찾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버스를 타고 그 꽃집을 간 적이 있는데 용케 그걸 기억했나 봐요. 덕분에 저는 여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인 덕분에 두 분도 지금은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할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셨어요.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겨울의 입구를 지나 날씨가 꽤 쌀쌀해지던 어느 날 한 임산부가 버스에 올랐어요. 늘 안전에 유의하지만 저는 임산부가 다치지 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더 조심히 운전했죠. 그런데 제 바로 뒤쪽에 앉아있던 임산부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지더니 얼마 안 있어 매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기사님, 저 죄송한데 여기서 내려도 될까요? 배가 아픈 듯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저에게 내려도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내릴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세요?
다음 정류장 곧 나와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차량을 급하게 정차하고 산모를 돌아봤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산모는 배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여기서 내린다고 해도 병원에 가려면 저 상태로 다시 택시를 타야 할 텐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 긴박해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뒤쪽에 승객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 산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에 차를 잠깐 댈 테니 죄송하지만 여기서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기사님 안 그러셔도 무슨 일인데 아이고 설마 애가 낳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뒤쪽의 승객들은 웅성거리더니 그때서야 앞의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더니 어르신들과 아주머니,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겉옷을 벗어 버스 중앙의 바닥에 깔기 시작했어요. 저 젊을 때 조리원에서 일했어요. 지금 애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기사님 얼른 병원으로 가주세요. 산모는 저희가 돌볼게요. 그래 내가 우리 동네에서 받아준 애만 해도 손가락은 넘을 거야. 나도 우리 마누라 집에서 애 낳아서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자네는 얼른 병원으로 가게. 학생들은 산모를 부축해 바닥에 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은 그 옆에서 다리도 주물러주고 근처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빨리 가느라 운전이 거칠지 모르니까 사모님 잘 잡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마침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던 터라 저는 빠르게 차를 몰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버스에서 아이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멀지 않았던 곳이었어서 금방 응급실 앞까지 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을버스가 병원 입구에 서자 밖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산모를 무사히 병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까 전화 주신 분들이죠. 산모가 위급하다고. 네네. 맞아요. 하도 여러 사람들이 다급하게 전화해서 뭔 일인가 했더니 버스에서 그랬나 보군요.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분도 지금 오고 계신다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요금은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셔야 하는 곳까지 다 바래다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기사 양반도 놀랐을 텐데 얼른 들어가 봐요. 그래 뭐 여기 동네인데 알아서 가면 돼. 맞아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너무 뭘 죄송해? 응급 상황인데 전 학원 때문에 먼저 갈게요. 오늘 멋있었어요. 아저씨 나도 간다. 다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임산부를 도와주더니 쿨하게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발벗고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들이 작은 영웅들 같기도 하고 쿨하게 떠나는 뒷모습들에 허탈해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학생이 저와 같은 회사의 선배님 아들이라 그 상황을 문자로 전했나 보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고생했다고 잘한 일이라고 혼는커녕 길을 살려주셨습니다. 대신 다음날 이 일에 대해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타시는 분들마다 이야기했죠. 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그런 일이 그쪽도 참 특이한 출생이네. 그러게 말이야. 나만큼 특이한 친구가 또 있네.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나른한 봄 날씨를 느끼며 회사로 돌아갔는데 한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회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때 그 만삭이었던 임산부가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덕분에 저희 아이 무사히 잘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한 일 한 건 아닌걸요.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예요. 바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이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조심하느라 이제야 겨우 외출해서 찾아왔네요. 그러셨구나. 건강하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몸 괜찮으시죠? 네, 안 그래도 병원에서 위험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저랑 남편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내일 저녁 혹시 괜찮으세요? 네,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시간이 되는 날 있으세요? 아닙니다. 내일 저녁 괜찮아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내일 퇴근하기 전에 연락해 주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그분이 보내주신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마당에 있는 크고 넓은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잔뜩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제가 남편입니다. 그날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내가 친정 엄마예요. 너무 큰일을 해주셨어. 진짜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했을 일인거려 맛있는 갈비에 잡채까지 한 상 가득 차린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지방대학의 교수인데 아이 출산 즈음에 맞춰서 서울로 정근을 신청해둔 상태였다고 해요. 아직 출산일이 3주나 더 남았었는데 아내분이 이상하게 그날 아침부터 배가 조금씩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던 중이었어요. 마침 나도 걔 모임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자. 그래서 집에 없었거든. 저도 당연히 아이 출산일이 남아서 그날 퇴원할 줄은 몰랐어요. 아침부터 배가 자꾸 아프길래 병원을 가봐야겠다 싶어서 혼자 마을버스를 탔던 거예요. 여기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별일 있겠어 했던 게 아니랬던 거죠. 저도 수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정말 깜짝 놀랐죠. 나도 그날 저녁 급하게 비행기 타고 왔잖아. 다행히 진통 시간이 길어져서 남편 오고 나서 출산했어요. 그대로 길에서라도 무슨 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기사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죠. 내 첫 손주인데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 옛날에 했던 좋은 일을 돌려받나 싶기도 하고 저와 부부는 나이가 또래다 보니 금방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도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고향 출신인 게 신기해서 저희는 모두 금방 친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그러게요. 엄청 시골이라 거기 살았던 분은 처음 만나요.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맞아. 엄마도 예전에 산모 도운 적 있다고 했잖아. 맞아. 그랬지. 그때 일 덕분에 복받았나 보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산모를 도운 적이 있는데 저희는 다 그때 엄마가 착한 일을 해서 이런 귀인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글쎄 내가 택시 운전을 할 때였는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하고 돌아가는데 길가에 한 여자가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따라가는데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려서 가까이 다가갔지. 그랬더니 임신 후반기인지 배가 잔뜩 나온 임산부더라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는 신발은 또 어찌나 낡았는지 이 상태로 이렇게 걸어 다녔나 싶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아주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야기를 이었어요. 두고 가면 큰일 날 게 뻔하고 그 시골에 119를 불러도 한참 걸릴 거고 어쩔 수 없이 내 힘도 센 편은 아니지만 끙끙거리면서 택시 뒷좌석에 눕혔지.
그렇게 한참 달리는데 뒤에서 또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애가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차를 멈춰 세우고 일단 다시 뒷좌석으로 갔지. 배가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끙끙 앓는데. 물어보니까 그날 새벽부터 배가 조금씩 아팠다는 거야. 근데 아직 예정일이 안 되어서 일을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아주머니는 그날의 기억이 하도 강력해.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잠깐 좀 볼게요 하면서 내가 치마를 살짝 들쳤는데 글쎄 아기가 나으려고 입구가 열린 것 같은 거야. 이대로 운전해서 가다가는 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 트렁크에 있던 담요를 꺼내서 하나는 허리부터 다리 쪽에 깔고 내 겉옷도 벗어서 애기 엄마를 덮어줬지. 갓길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어. 조용한 시골 동네라 지나가던 차도 없고 거기서 나야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나 출산할 때 경험처럼 힘주세요. 더요. 뭐 이런 말을 계속했어. 그 아기 엄마도 어찌나 의지가 강한지 정신 한번 잃지 않고 이 악물고 힘을 주더라고. 난 병원에서 다 갖춰놓고 애를 낳아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기는 해. 그렇게 한참을 지났을까 애 머리가 슬쩍 보이더니 겨우겨우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때부터가 더 문제지.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서 애를 낳았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 탯줄도 잘라야 하고 애기 엄마한테 아이를 안겨주고 얼른 병원으로 차를 몰았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이를 받아들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계속 외치더라고.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멍해졌습니다. 혹시 그러고 그 아이 동국대병원에 데려다 주셨나요? 어머 맞아 그걸 어떻게 제가 택시에서 태어났다고 이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어머 세상에 상윤씨 진짜요? 네, 한 여성 택시 기사분이 쓰러지려는 찰나의 길에서 태워주셨다고. 근데 병원까지 가는 길에 차에서 저를 낳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신없는 와중에 눈 떠보니 병원이었다고요. 어머 세상에 그럼 자네가 그때 네 맞아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공장 일하시면서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그날도 공장에 출근했다가 갑자기 산통이 느껴지셨다고 해요. 근데 여자 택시 기사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운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제 출생이 차와 관련되어서 그런가 하고 재밌어 하셨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계속 궁금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혹시 어디 아프거나 다치진 않았을까 하고 늘 걱정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청년이 됐을 줄이야. 저희 어머니도 그때 도와주신 분 찾아서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우연이 있다니 아무래도 그때 저희 어머니를 도우신 덕에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제가 받았던 큰 도움을 갚기 위해서 하늘이 제게 그것을 갚을 기회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일은 두고두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아니야 상윤이 덕분에 나도 딸과 손주 모두 살렸는 걸. 돌아가는 길에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만나서 오랜만에 차라도 마시고 싶다며 꼭 연락달라고 전해달라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어요. 오늘 그 집에서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아이고 잘 다녀왔어. 얘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길래 이렇게 헐레벌떡 와. 저는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뭐 아니 세상에 그럼 그 어머니가 그때 그 택시 기사님이라고 그분도 그 후로 아기는 무사한지 산모는 괜찮은지 너무 궁금하셨었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도 그 후로 계속 그분께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어머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니? 아주머니도 엄마가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때 아이고 만나 뵙고 싶은 건 오히려 나지. 아이고 세상에 그때 생명의 은인분을 이렇게 만나다니. 상윤아 장하다 대단해. 아니야 뭐가 대단해. 언제든 좋은 일을 우선으로 하게 잘 키워준 엄마 덕분이지.
그러고 보면 내가 마을버스 기사가 된 것도 지금 여자친구를 만난 것도 다 엄마 덕분이야. 저는 연락처를 알려준 아기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께서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해요. 시간 될 때 알려주세요. 나중에 들은 말로는 그 문자를 받고 아주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주말 저희는 어린아이 때문에 집에서 먹자는 아주머니네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제 여자친구까지 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여자친구도 들뜨고 설레었는지 예쁜 꽃바구니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머니도 양손 무겁게 아기 턱받이부터 아주머니들이 홍삼까지 양손 가득 무겁게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기사님 아이고 뭐야? 얼굴 보니까 바로 알아보겠네. 아니 기사님 어쩜 얼굴이 그때랑 똑같아요? 저도 한 번에 알아봤어요. 두 분은 마치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자매가 서로를 만난 것처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덕분에 잘 지냈죠. 그때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는데 기사님이 택시에 태워주셔서 그날 두 목숨을 살리신 거예요. 아이 무슨 덕분에 아들이 또 우리 딸 아이랑 손주를 구해주었잖아요. 그때 병원비까지 내주고 가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퇴원하고 주변에 수소문 해봤는데 여자 택시 기사님을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하느라 정신도 없었고 서울로 이사까지 와버렸고요. 그래도 내일 꼭 다시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애 아빠가 일을 해외로 발령받는 바람에 그날이 마지막 근무였거든요. 혹시 제가 애 받으면서 뭐라도 잘못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도 산모도 나중에라도 무슨 병이라도 걸렸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두 분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며 울다가 눈물을 닦다가 또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식사 다 시켜서 배고프시겠다. 다들 어머 내 정신 좀 봐. 얼른 식사부터 해요. 다들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원래부터 모두가 가족이었던 것처럼 어릴 적 고향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근황이나 재미있는 농담들도 나누고 결혼 준비 이야기랑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명절날 친척들과 함께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에게 형제나 남매가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했고요. 늘 어머니와 저단 둘밖에 없던 시간들이었는데 또래 친구들부터 어린 조카까지 늘 반겨주시는 아주머니는 마치 이모나 고모 같았죠. 그래서 글쎄 그때 병원 카운터에 미역이랑 병원비까지 10만 원을 수납하고 가버리셨더라고. 그 미역을 보면서 정말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은데 뭐 당장 끓일 것도 없지 갔다 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만사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그날도 택시비 아끼려고 걸어간다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나도 현금이 더 있었으면 10만 원은 무슨 더 내고 왔을 거야. 그 후로도 저희는 진짜 가족들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회로 나들이도 다녔어요. 동선이 겹치면 꼭 제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인사도 하시고 마실 거나 빵, 간식 등 먹을 거를 전해주고 가시기도 하셨죠. 여자친구도 어느새 같은 또래인 아이 엄마랑 친해져서 둘이서 반려견이랑 아기를 데리고 시간 있을 때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쪽 남편과 퇴근길에 맥주 한 잔도 마시고 취미가 비슷해서 만나서 축구 경기도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주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마치 원래부터 친자매인 것처럼 장 보러 다닐 때도 같이 가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여자친구 어머님과 셋이 모여서 김장도 하시고 제철 과일이나 야채는 여러 개 사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몇몇 마을버스 승객분들도 그거 참 재미있는 우연이라며 틈날 때마다 이야기하세요.
아니 내가 기사 양반과 같이 어떤 임산부를 도왔는데 주변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영웅담을 늘어놓듯 어깨를 으쓱하시며 다른 동네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덕분에 택시에서 태어난 삼촌과 버스에서 태어난 조카로 불리우며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시장에서도 서비스라도 하나 더 얹어주시고 아기와 외출하는 날이면 식당에서도 반찬 하나라도 더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부족함 없이 사랑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라는 것에서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제는 얼굴도 잘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어서 어린 시절 부족했던 사랑과 관심 몇 배 이상으로 돌려받고 있는 것 같아 내일이 너무 행복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는데 3명의 어머니들은 벌써부터 한복도 서로 색깔을 맞춰서 입겠다며 결혼 준비에 더 들떠서 준비하고 계세요. 마을버스 운전이랑 꽃집을 운영하느라 바쁜 저희 커플 대신에 어머니들과 아기 엄마, 아니 이제는 동생이라고 부르는 동생네 부부가 적극적으로 결혼 준비를 돕는 중이에요. 요즘은 강아지도 결혼식에 화동으로 나오던데요. 2사람 이어진 건 초롱이 아니에요. 귀여운 조카만큼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초롱이까지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며 이제는 강아지 드레스까지 알아보고 있네요. 너 공주 올리면 여기 장모님이 셋이야 아주 각오해. 아니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 나는 늘 우리 이쁜 며느리 편이야. 상윤이 너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아니 이모는 나 출생 때부터 받아줬는데 각별하지도 않아. 각별하지. 근데 어쩌니? 너희 엄마가 공주님 편인데 나는 너희 엄마 편이다. 늘 이렇게 저희 가족은 함께한 이후로 작은 일 하나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기 힘들겠다 싶을 만큼 늘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려고 노력해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돈독한 사회가 완성되지 않았나 싶죠. 어쩌면 먼저 하늘로 가신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신 인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갑작스러운 병세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면 뿌듯하실지도요. 저희 가족들을 볼 때면 종종 인연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우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때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공장 앞에서 바로 다른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었다면, 혹은 공장에 다른 분들이 차를 태워주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길에 쓰러진 채 나중에 발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이모가 그때 그 주변을 운전 중이 아니었다면 어차피 외국에 갈 거니까 일을 조금 더 빨리 그만두었다면 택시에서 아기를 낳는 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갔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되지 않았거나 그날 초롱이가 제 버스에 오르지 않았다면 혹은 그때 여동생이 제가 모는 버스에 타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탔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내려서 택시를 타겠다는 그녀의 결정을 그대로 듣고 내려준 채 저는 노선을 계속 운행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어쩌면 우리를 스쳐가 버렸을 수도 있는 여러가지 우연들이 모이고 겹치고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결정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가족을 얻어낸 지금의 인연이 될 수도 혹은 그저 흘러가 버리는 우연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이 몇 가지의 사건들 이후로 그래서 저는 우연을 믿어요. 아니 우연의 힘을 믿어요.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어쩌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믿으며 저는 매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늘 모든 일들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요. 어쩌면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의 곁에도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하게 될 우연이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겪은 일들이 앞으로의 내 미래에 어떤 인연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우연의 힘을 믿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인연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에게 지금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